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벚꽃을 화사하게 핀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 투자병법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투자병법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갑자기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한다는 소식에 하락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외국인의 매물 출회가 본격화됐고요. 또 미국의 선물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양시장 모두 급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개인만이 홀로 매수하는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간 상승장을 주도했었던 코로나19 관련한 치료제 종목들, 또 온라인 교육주들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고요. 또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물을 출회하는 가운데 대형 IT주들도 약했습니다. 반면 일명 집콕주라고 하는 종목들 상승을 했는데요. 인수 소식이 나온 빙그레를 비롯해서 식품주들 상승을 했고요. 또 콘텐츠 종목들도 상승을 했고 또 유치원이 무기한 휴원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키즈 종목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오늘 시장 어떤 특징과 이슈가 있었는지 상위 1%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좀 우리 시장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상승함과 동시에 좀 꽃을 피운 종목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꽃이 졌거든요, 오늘? 네,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렇게 웃으시나요? 아, 오늘 꽃이 예쁘시네요. 머리 꽂아주셨는데. 네. 네, 제가 오늘 꽃을 좀 달고 나와봤습니다. 아니, 그간 좀 시장이 꽃을 피우는 것 같더니 오늘 갑자기 졌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실제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꽃 좀 피워보려고 우리 앵커님 머리에 있는 것처럼 한번 이제 수익도 한번 꽃 피울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이 좀 좌절을 하는 증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따라서 계속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경 속에 이제 바람에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 진짜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결국 꽃은 피게 되어 있고 지금 흔들리는 꽃잎 속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수익을 맛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지금 어려움을 겪어야 나중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결코 쉽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분명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이것은 뭐 다른 방송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시장이 거대 낙폭 구간에 접어들었고 분명히 이제 장기간으로 놓고 본다면 올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 과연 이제 바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줬다 갈 것이냐 조정을 준다면 얼마나 더 줬다가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이 기업과 시간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기업에 투자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불안한 시장이 맞아요. 계속해서 이제 흔들리고 있는 시장이고 전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지금 미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처럼 흔들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갈팡질팡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지금 굳이 조급하실 필요 없이 차근차근 모아나간다면 말 그대로 정말 정석대로만 투자한다면 어렵지 않게 투자해서 이제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겠다 좀 조언을 드리고요. 지금 섣불리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모두 소진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이제 좀 증시가 올라와 주네 그럼 조금 더 매수해도 됩니다. 증시가 다시 무너지네 그럼 무너졌다가 다시 반등 주는 지점에서 다시 또 한번 매수해주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낙폭이 마무리되고 반등 주는 시점에 한 번씩만 이제 매수를 하면서 매집을 해나가셔도 충분히 이제 향후 증시가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결국에 장기적으로 내가 좋은 산업과 기업에 투자했다면 결국에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증시가 떨어지는 데 있어서 손절을 하게 되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증시 때문에 주가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것인데 이 기업이 결국에는 증시 때문에 떨어졌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그 확신,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게 되고 손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적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가져가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당장에 이제 가격이 다이나믹하게 이제 급락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잘 가지고 가십니다. 왜 잘 가지고 가십니까? 적금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별로 걱정이 되지 않으니까. 2년이고 3년이고 잘 가져가십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뭐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고 또 거기서 이제 담보로 잡아서 또 다음 집을 사고 이런 식으로 도미노 형식으로 이제 가지치기를 해나가면서 집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분들, 빚을 물어서 이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아닌 이상에는 빚을 내서 집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집값은 올라간다라는 거, 물가를 반영한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확신, 그리고 결국에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실체가 있는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거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러한 믿음이 많이 흔들리십니다. 왜 믿음이 흔들리냐면 내가 그 기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무슨 기업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젠이라는 뭐 기업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죠. 요새 또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왜 불안할까요? 주가가 떨어지면.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고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거든요. 시젠? 무슨 기업이지? 아마 들어본 분들보다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마무시하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과연 그 기업 로고라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젠이라는 기업의 로고를 과연 알고 투자하는가. 물론 로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이나 그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로고는 뭔지, 그 기업의 스펠링은 뭔지, 실제로 홈페이지는 한번 들어가 보았는지, 정확하게 뭘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실패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방송에서도 호텔신라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을 드리지만 호텔신라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까? 물론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기업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다라는 것이죠. 주식 투자에서 이제 막 입문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처음에 이제 주식 투자를 내가 어떻게 보면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정석대로 하는 방법은 내가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셔야 돼요. 잘 모르면 잘 알 때까지 공부가 완료된 기업에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만 숙지하시고 이 기업이 올라갈 거라는 신뢰,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증시가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잘 인내하고 홀딩할 수 있겠다.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 주식이라는 건 상방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투자처입니다. 결국에 홀딩하고 가져가면 웬만한 기업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흔들리는 증시이지만 지금 시련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의 PBR이 0.7 정도라고 하는데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향후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종목을 매수하셨다면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 오늘의 주식 명언은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의 이제 주식 명언은 시장은 지금을 말한다라는 명언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지금을 말한다라고 이제 단어를 선택해 왔는데 무슨 뜻이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고 시장이 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증시부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시작하셨을 때 저는 향후 이제 뭐 5년 후를 바라보고 10년 후를 바라보신다면 주식 투자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증시는 추가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매매를 할 것인지, 내가 정말 올바른 매매, 내가 잘 아는 기업, 혹은 공부가 마무리된 기업, 내가 분석이 완료된 기업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추후에 주식 투자 그때 하길 참 잘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마찬가지. 모든 투자 수단은 가장 초창기에 진입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있습니다. 늦게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주식도 마찬가지죠. 오르고 나서 진입하면 수익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이 주식을 끌어올려주는 자양분 역할을 할 뿐이지 실상 자기가 제대로 된 수익을 가져가긴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명언은 시장은 지금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점 매수해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 오늘도 저희 투자병법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는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SR 종목은요, 천보입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서 향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모아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얼마나 장기일까요? 첨보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나 장기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일단 뭐 첨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차분히 모아 나간다라고 했을 때 뭐 1년, 2년, 3년 꾸준하게 모아 나가셨을 때 훨씬 더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과연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식이 결정하는 거고 증시가 결정합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현재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구나. 지금 가격은 향후 이제 성장성을 바라봤을 때 매수해도 좋은 가격대이구나를 판단하는 것일 뿐 언제 올라가는지는 저조차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향후에 어떠한 관점으로 첨보를 바라볼 것이냐라고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증시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추가 낙폭이 떨어진다면 차분히 모아나가는 방식으로 시간을 두고 모아나갔을 때 향후 1년, 2년 여러분들이 적금 붓듯이 투자를 해나갔을 때 충분히 뭐 50%, 100% 이상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과연 이제 그 2차 전지들 그리고 전기차들이 이 시장에 풀리고 그리고 우리 도로에서 조금 더 많은 전기차들이 확인이 될 때까지, 사실상 저는 지금 도로에서 전기차를 많이 보질 못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10대 중에 2-3대 정도는 전기차가 달릴 때까지 전기차는 무궁무진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관련된 기업 첨보 충분히 공략한다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뭐 3년 후에 4년 후에 정말 투자해놓길 잘했다, 잘 모아나갔다, 적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익률이구나 느끼게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섣부른 추매는 지금 하지 마시고 일단 1차적으로 매수를 한 이후에 기간을 두고 매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지면 매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번 달에 매수했으면 다음 달에도 또 매수하고 다다음 달에도 또 매수하고 이렇게 차분히 모아 나가셔가지고 향후 급등세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첨보였습니다. 확실히 언제 슈팅이 나올지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씩 눌렸을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 유효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이 종목 매수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6만 원대 이하로 내려오면 공격적인 베팅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가줬었는데 다시 오늘 좀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증시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증시가 이제 재차 낙폭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증시가 이게 뭐 계속해서 올라가 주더라고요. 월, 화 계속 올라가고 오늘 수요일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내 예상이 좀 빗나갔구나.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증시가 떨어질 걸로 예측을 해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그대로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번에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내 예상이 좀 틀렸구나 좀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증시가 올라가서 마냥 뭐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예상이 좀 틀리더라도 증시가 올라가는 게 전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증시가 막판에 다시 끌어내렸어요. 이제 장마감하고 미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내일 쉽사리 증시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뭐 이제 목요일, 금요일까지 제가 계속해서 이제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지금 증시 2차 낙폭이 떨어지는 마지막 낙폭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마지막 타이밍을 최대한 잘 잡아가셔야겠다. 이번에 마지막 낙폭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향후에 늦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찬스를 주지 않을 수도 있는 증시를 잡고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 드리면서 지금 더 늦기 전에 좋은 기업, 좋은 산업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모아나가는 매매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증시 추가적인 하락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호텔 신라는 6만 원 이하 기회가 오신다면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전문가님, 방금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 예측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때를 위해서 하락장을 위해서 우리는 네.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 뭐 하락장을 위해서 이제 대응을 한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증시가 이제 고평가되어 있느냐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 부분만 항상 신경을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좋은 기업, 좋은 산업에 차분히 기간을 두고 모아나가는 매매, 매집 매매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형식으로 쭉 길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증시가 호전됐을 때 좋은 기업이 이제 치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 수익을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창출해 내시는 게 좋겠고 지금 굳이 증시가 어려운 상황인데 단기 매매로 해서 무언가를 창출해 내보겠다, 빨리 복구를 해보겠다 이런 성급한 매매, 조급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종목을 모아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6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담아 나가는 게 좋겠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지금 전략 매수를 하기보다는 차분히 모아나가는 매매가 훨씬 더 적합하다고 조언드리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매매를 진행했을 때 지금 개인을 흔드는 증시가 나와주고 있어요. 방아쇠는 이미 당겨지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공격 매수세를 들어갈 때이니까 지금 2차 낙폭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들 잡아드리기 위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증시 이후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앞으로 어떠한 증시를 통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고 가야 되는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제가 지웠던 주식 어플 다시 깔아도 된다 말씀드렸죠. 이번 주부터 매수 돌입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본격적으로 매수를 돌입할 찬스 단타장인가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향후 하락장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이 개인을 흔드는 증시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방아쇠가 당겨진 현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리를 옮겨서 강의를 진행해 드리겠고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수익을 낼 수 있고 인생 역전의 찬스가 저는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투자를 지금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좀 큰 수익을 창출해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뭐 은행 금리 가지고는 택도 없죠. 거의 지금 제로 금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적금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건 돈을 벌겠다라기보다는 모아두는 데 좀 더 포커싱이 맞춰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정말 재테크를 통해서 부를 창출해내겠다면 부동산은 이제 정말 환상 같은 투자처가 돼버렸어요. 비트코인은 위험하고 예적금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리 옮겨서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네, 자리 옮겨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앞으로 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지금 증시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매매를 하고 계실 텐데, 내가 이제 매매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제 증시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전문가들도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든 증시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 상황에서 예측하기 힘든 증시에서 그냥 넋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다 예측하기 힘든 증시는 예측하기 힘든 증시 나름대로의 다 전략이 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현 상황에서 투자를 어떻게 진행할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최대한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 준비해온 멘트 구절이 이 흔들리는 유가, 흔들리는 선물입니다.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 유가랑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잘 할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유가라든지 선물 이러한 부분들은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가랑 선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유가라는 건 실제로 증시에 영향을 줘요. 주식시장에. 이거는 아마 우리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도 다들 어느 정도는 미루어 짐작을 하고 계실 거예요. 워낙에 뭐 주식이라든지 뭐 재테크, 증권 이런 쪽에서 유가 얘기랑 선물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수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걸 봐야 되는구나 정도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계실 거예요. 유가가 뭡니까? 기름유자의 가까자죠? 그 기름 가격이에요, 기름 가격. 우리가 석유 사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러시아랑 뭐 사우디랑 또 미국이랑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유가가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이 유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 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오늘 현재 강의에서는 유가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구나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랑 사우디 그리고 이제 미국 간에 지금 사이가 상당히 이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따라서 유가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고 급락이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 어마무시하게 떨어졌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8년, 20년, 약 20년 정도 전 가격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보통 20불 아래로 떨어진 적이 거의 20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20불 아래로 지금 떨어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젠가 그저께 이제 20불 아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낙폭이 나오다 보니까 한간에서는 야, 이러다가 10불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유가가 유례없는 지금 폭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물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주식시장에까지 지금 상당히 타격이 오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지금 선물 역시도 지금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주 올라갔다 떨어졌다 난리도 아닙니다. 무슨 비트코인 같이 움직여요. 이게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 현물 시장에서 어떠한 그 상황이 펼쳐질지를 먼저 이제 살펴보는 선행지수로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지수가 올라가겠네, 떨어지겠네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다. 근데 오늘 실제로 미선물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주면서, 언제부터? 오늘 오후장부터 미선물이 많이 떨어지면서 잘 가던 증시가 오늘 오전장만 해도 분위기 좋았거든요. 식사 시간 가지고 이제 밥 먹고 딱 왔는데, 맛있게 이제 뭐 밥 먹고 왔는데, 오후장 들어서 증시가 이제 잘 가다가 갑자기 그냥 쫙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 떨어졌냐? 오늘 실제로 미선물이 떨어졌어요, 막판에. 한국 장마감하기 직전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이제 미선물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증시도 같이 이제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장마감하고 나서 선물이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그냥 페이크였구나, 내일 올라가겠구나 했는데 웬걸 이게 또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일 쉽게 회복하기는 좀 힘들겠다. 선물이 너무 흔들린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 유가랑 선물이 이게 안정이 안 되면 우리나라 지수도 계속 흔들릴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증시가 탈동조화가 일어났다. 미국 증시도 안 따라가고 중국 증시도 안 따라간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탈동조화라는 거는 이제 따라가지 않고 벗어나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동조화 현상 반대죠.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따라가고 있어요. 한국 시장이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을 따라가면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유가랑 선물이 흔들려 버리게 되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시도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의 경우에 유가랑 선물을 일단 첫 번째로 좀 보시면서 가야 되겠고 유가가 떨어지는 건 이거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거의 18년 전 수준으로 유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20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힘겨운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이 흔들리는 유가랑 선물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역시 아주 올랐다 떨어졌다 난리도 아니라는 거. 요거를 일단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이런 증시에서는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주식시장에서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시장은 내가 수익을 막 어마무시하게 내겠다. 이런 관점으로 주식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하면서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시작했을 때 조금 더 큰 수익 그리고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절대 쉽게 올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계속 흔들면서 올릴 거예요. 특히나 흔들 만한 구실이 있으면 더 흔들 겁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기 바라겠고 이 유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20.48 지금 달러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뭐 3월, 2월 그리고 이제 1월부터 해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2020년 1월 달부터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거의 이제 무너지다시피 하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3월 달은 뭐 장난이 아니었고요. 이게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자체가 안정화가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가가 떨어진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그 중동 큰 손들의 투자가 위축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 유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유가가 없어지는 상품도 아니고 이 ETF나 한번 찍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마 ETF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이거 유가 지금 저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코덱스 WTI 지금 원유 선물 요거에 대해서 ETF 상품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261220이었나? 지금 코드 번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맞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261220이었나? 지금 그럴 겁니다. 요 ETF 상품을 이제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이거랑 이제 타이거 들어간 거. 타이거 원유 상품 이거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이거 이제 많이 보실 텐데 요 261220 요 그 코덱스 WTI 원유 상품 요거 원유 선물이랑 타이거 선물 요거를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보실 겁니다. 지금 이게 없어질 리는 없고 미국이 이거 떨어지고 있는 거를 설마 가만히 두고 보겠나 싶어가지고 이 정도면 솔직히 더 떨어져도 그냥 들고 가면 결국에는 먹지 않을까. 그냥 장기 투자하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완전 초보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에 대부분 이제 몰려들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다들 지금 ETF, 요 261220 요거랑 타이거 상품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내가 조금 이제 좀 안다, 공부 좀 해봤다, 금융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 원유 상품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좀 큰 손분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보더라고요. 뭐 삼성전자를 투자한다 해서 뭐 주식을 더 덜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유명하고 초보자들도 다 접근 가능한 누구나 아는 그런 쉬운 기업이잖아요. 네임밸류가 딱 누구나 아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에 투자하는 거는 또 기업을 아는 거랑은 별개로 또 난이도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친숙하다 보니까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이런 조금 더 나아가서 원유 상품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나쁘게는 보지 않아요. 뭐 ETF 상품 이런 것도 괜찮은데 지금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흔들려요, 지금은. 실제로 이게 뭐 10불까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20불이거든요.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게 60불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20불까지 떨어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안정됐을 때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실제로 원유 같은 경우에 지금 이 60불에서 20불까지 지금 3분의 1 토막이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불과 이게 지금 2달 전이에요. 1월 달에 이랬는데 지금 1월 말쯤에 저랬는데 지금 4월 초 돼가면서 금세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여기서 뭐 10불까지 떨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고 이게 지금 18년 전 원유 가격으로 떨어졌는데 뭐 더 떨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추세도 회복을 안 해줬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고 국제 정세도 지금 계속해서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죠. 우리 더 캐낼 거다. 중동이랑 또 러시아랑 난리죠. 우리는 더 캐낼 거다. 응? 우리도 더 캐낼 거다. 하면서 서로 이제 누가 죽나 어디 한번 보자.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이러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지금 안정화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투자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에서 실제로 막 어떤 분들은 베팅을 너무 세게 해버려요. 야, 설마 이게 지금 20불까지 떨어졌는데 이 위로 이게 설마 여기 40불을 못 가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지금 20불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40불을 못 가. 이게 못 가도 60불은 가지. 이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다 찍어버려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40불, 60불 못 가겠냐라고 생각한다면은 10불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10달러까지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라 실질적으로 지금 공략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제가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살짝 투자해놓고 증시 추이 보고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차분히 이제 바닥권을 다져주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더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확 다 찍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만 더 디테일을 챙겨가면서 매매를 하자. 왜냐하면 지금 이 유가 상품도 워낙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잠깐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 대한민국 증시가 이제 미국 시장하고 동조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전문가님? 미증시 그렇게 올라갈 때 한국만 그냥 죽 썼는데 지금 무슨 동조화 얘기를 꺼내십니까? 하나도 안 똑같습니다 하는데 이거에는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올라갈 때는 같이 안 따라가는데 떨어질 땐 기가 막히게 잘 따라갑니다. 이게 지금 참 우픈 현실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동조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디랑? 미국이랑.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신 많이 냈죠. 증시 워낙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솔직히 미증시 지금 급락한다고 뭐 많이 걱정을 하는데 사실상 이건 뭐 걱정할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아니 그동안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이거 떨어진 거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이 정도 올라갔으면 기술적으로 이 정도는 떨어져줘도 됩니다.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더 떨어지면 이제 이때부터는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더 떨어질까 봐 지금 불안한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위에 있는 게 나스닥이고 나스닥 종합이고 밑에 있는 게 이제 S&P 500인데 뭐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나스닥이나 S&P나 보시다시피 이제 계속해서 대세 상승을 이끌어 가다가 쫙 급락이 떨어졌어요. 여기서도 이제 급락이 떨어졌고 최근에 또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그랬다가 지금 반등을 주는데 둘 다 지금 딱 어디를 터치했냐면 딱 20선을 터치했습니다. 20선. 일봉상 20선을 터치하고 여기 아직 돌파를 못 해줬어요. 여기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이들 보시겠지만 20선은 중심선이죠. 제가 수차례 강조드렸듯이. 중심선을 이제 돌파를 해줘야 추세가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볼 텐데 중심선을 지금 터치하고 아직 돌파까지는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대로 뭐 올라갔다가 지지받치고 이제 다시 올라가면 이때는 좀 안심을 하겠는데 지금은 뭐 전혀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고꾸라질까 봐. 얘도 마찬가지 20선 맞고 딱 급락이 떨어져 버리면 여기서 이제 매수했다가 또 낭패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겨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가능성을 지금 배제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미선물도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는 못 봤는데 사무실 나오기 전에 봤을 때만 하더라도 미선물이 한국 증시 이제 장마감하고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내일 좀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방송국에 왔어요. 근데 내일 제가 또 이제 자리 옮겨가지고 이따가 공개 방송하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건데 지금 선물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면서 내일 또 증시를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선물 시장 따라서 또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이제 장 열리게 되면은 미국 시장도 개파락을 하거나 여기서 지금 저항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아까 저녁 먹으면서 봤는데 제가 요새 또 이거 보느라 바빠가지고 오늘 저녁도 제가 야채김밥 먹고 왔거든요. 야채김밥 먹으면서 오늘도 제가 봤는데 저녁에 이게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내일 이 미증시가 빠질 내일이 아니죠.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이제 미증시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미증시가 빠진다라는 건 내일 아침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미국과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가 이번 주부터 증시가 떨어질 가능성,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증시 차트는 코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지수 차트인데 보시다시피 마찬가지로 20선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무너졌다가 아까 전에 이제 미국 증시 차트랑 유사하죠. 지금 반등을 줘가지고 20선 위로 올라왔어요. 코스닥은. 근데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시장 모두 받쳐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조정 나왔다 다시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이대로 그냥 무너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선 부근에 있는 상황이라 내일 이제 만약에 미증시 떨어져가지고 한국 시장 영향받고 20선 아래로 다시 떨어진다. 그럼 이제 요거는 20선 저항 맞고 이제 떨어지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증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코스닥은 이렇게 어제죠. 어제 오늘 이제 20선 위에서 마감을 해줬는데 보시다시피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에는 20선 위로 올라가 주지를 못했어요. 20선 지금 중심선에 딱 저항을 맞고 여기 지금 갭상승하면서 아주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증시가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갭상승했다가 무너졌다가 그리고 또 갭하락했다가 올렸다가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증시가. 지금 보시면은 막 양봉 떴다 음봉 떴다 갭상승했다 음봉 뜨고 갭하락했다 양봉 뜨고 갭상승해서 올렸다가 오늘 또 올라갔다가 또 장 막판에 미끄러뜨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20선 돌파를 못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이제 떨어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떨어지게 되면 미증시가 이렇게 되면 결국엔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같이 떨어질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좀 잘 잡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뭐 이탈리아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미국이 중요한데 미국이 지금 코로나가 뭐 쉽게 잡힐 기미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당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 타격을 입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은 이번 낙폭이 마지막 낙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증시 올라갈 때 한국 증시는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증시 낙폭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저평가된 수준이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향후 이제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폭등세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제가 이전에 한번 자료로 보여드렸던 이 한국판 양적 완화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동산 자금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자금들이 죄다 이제 주식으로 쏟아 부어지고 저 양적 완화가 결국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한 호황을 비롯해서 올라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아직 여건이 마련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정말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잠깐 3월 31일 기준으로는 3월 31일 기준으로는 오늘 기준은 오늘 4월 1일자 투자자 예탁금은 내일 이제 나와봐야 알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 예탁금이 지금 보시면은 43조예요. 43조. 어마어마하죠. 보통 이제 절반 정도는 신용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신용은 어떻습니까? 6조 5천억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투자자 예탁금이 거의 43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신용융자가 지금 6조 5천억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정말 증시가 가볍고 실제로 새롭게 유입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걸 뜻해요. 빚을 낸 허구의 이제 돈이 아니라 실질적인 돈이 어마어마하게 흘러들어왔다. 다시 말해서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을 벌려면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돈이 몰리는 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은 부동산도 아니요, 비트코인도 아니요, 주식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돈 벌 기회가 앞으로 펼쳐진다는 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투자자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융자가 상당히 지금 낮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시는 한번 슈팅 나올 때 폭발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흔들릴 때 잘 모아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증시가 슈팅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하다가 급등해버려요. 그때는 매수 타이밍 안 줍니다. 지금 떨어지고 흔들리고 이럴 때 잘 모아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증시 올라갈 때 여러분들 매수할 기회 그렇게 신사적으로 자 여러분들 모두 매수하세요. 이렇게 신사적으로 주가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빵 뛰어버려요. 떨어질 때 모아나가야 된다. 지금 불안한 상황이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죠. 환율이 지금 1230원인데 1200원 아래로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강조드려요. 뭐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계속 올라가요. 떨어질라 치면 또 올라가고 떨어질라 치면 또 올라가고 이게 실제로 1280원 넘어갈 때만 하더라도 와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1200원 부근 때까지 떨어져 주기는 했습니다. 1200원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실제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들쭉날쭉하지만 최근에 다시 또 매도세가 코스닥에서 나와주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결같이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앞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았을 때 외인들이 증시가 안정되고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호황장으로 펼쳐지면서 다시 돌아오는 순간을 좀 포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 증시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겠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환율이 안정되고 글로벌 증시가 안정되는 그 상황을 노리시면서 지금 흔들리는 증시에서 서서히 투자를 시작하셔야 되겠다. 다만 조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빨리 하다가는 체한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서 차분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분할 매수를 생명처럼 하시라 조언 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자리를 옮겨서 종목 브리핑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증시 향후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알려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결국 정리해보면 지금은 매수 구간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알려주시나요? 네, 지금 현재 증시는 오케이, 뭐 기회라는 건 알겠지만 무슨 종목을 이제 매수해야 되는지, 어떤 산업에 투자해야 되는지 많이 갈팡질팡하실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좀 성장성 있는 기업과 산업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릴 거고요. 지금 내가 그래서 과연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되겠느냐, 오늘 제가 준비해온 기업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통 이제 상장 요건에 이제 부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술이 이제 뛰어나서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노 기술력으로 1,1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고, 뭐 물론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겠지만 상당히 이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발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는 기업이 바로 오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점점 얇아지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고집 접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마트폰 발열 문제가 말썽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걸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는 기업이 바로 오늘의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로 스마트폰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이 기업이 부각이 될 것이다 강조드리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날씨도 좋고 꽃도 피기 시작했는데 내일 혹시라도 변동성이 커지는 증시 온다고 할지라도 긍정적인 생각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